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재수입니다. 활기찬 노년 보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 아마 어르신들에게 있어서는 일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6월 22일에, 오늘 6월 22일에 전라북도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이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장우철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장과 함께 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한창 지금 바쁜 시기에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맞이하는 그 행사라면서요. 요 근래 들어서는 뭐 노인 일자리 문제점들은 많이 문제의식들은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내에서 크게 우리 14개 시군과 함께하는 이런 박람회는 아마 처음으로 저희가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르신들도 기대감이 클 텐데, 예. 이곳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센터 보니까 4년 연속 호남 지역 취업 실적에 있어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예, 뭐 좀 자랑할 만한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그 60세 이상 어르신을 채용해 주시면 기업들에게 임금의 50%를 해주는 그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4년 연속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일자리를 많이 좀 발굴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엊그제도 이렇게 자전거 위에 박스죠. 를 쌓아서 그 폐에 박스를 쌓아서 가는 어르신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 이제 생계형 일자리라도 좀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예,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또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해결에 좀 어려운데요. 지금 폐지값도 또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kg에 한 50원, 뭐 70원 이렇게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스셔도 한 50kg 정도 줍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뭐 6천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참 하루 벌어서 하루 그 사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좀 이렇게 확대해 주시는데 저희가 30만 명 정도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도내에서. 근데 저희가 한 해에 2만 5천 명에서 2만 8천 명 정도 저희가 해드리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데 아까도 프로테지로 보면 한 6.7%, 8%밖에 저희가 지금 일자리를 못 드리고 있어서 또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라든가 다양한 좀 일자리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려야 그분들의 생계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분이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나 되고, 한 해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의 일자리를 선택하고, 일자리는 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차트를 지금 다 만들어 오셨는데, 보면서 우리 지역 현황 본 다음에 6월 22일에 개최되는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자연스럽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고령 인구 비율이네요. 네, 저희가 이제 차트에도 보시다시피 전라북도가 아주 고령화율이 높은 시도 중에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네. 전남위에서 거의 두 번째인데 네. 또 전남은 또 광주라는 또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광주를 또 포함시켜면은 또 저희가 전라북도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 우리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는데, 보시다시피 뭐 전라북도는 이미 전주, 뭐 군산, 익산, 완주구를 빼놓고는 10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돼 있고요.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모든 지역이 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에 평균이 뭐 20%가 지금 이미 넘어가는 걸로 있고, 나와 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직시 우선 조건, 다음 차트 한번 올려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취업에서 어르신들과 또 이제 우리 구인처, 기업 간의 어떤 미스매칭 해결에 제일 중요한데요. 서로 간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을 서로 알아야 이 미스매칭이 좀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제일 원하는 직업, 또 구인처가 원하는 그 일자리 인재를 볼 때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거리라든가 또 시간, 또 그런 급여, 또 이런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희망 급여액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네. 이번 문재인 정부도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떤 파트타임 잡이라든가 시간제 일자리를 좀 확대해서 공공 분야 쪽으로 일자리를 늘리시겠다고 또 하는 방향과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희망 근로 시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하루 4시간 정도 일했으면 좋겠다. 구직시 우선 조건이 글쎄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게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다 좋다. 일단은 그게 이제 또 이게 저희 그 생계영아과 일자리하고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시급하다 보니까 일단 일이라도 있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다 이런 게 일단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그 점은 통계가. 선진국하고 우리하고는 참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 많이 큽니다. 네, 일을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이제 일을 원하는 거하고 우리는 이제 생계형이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차트도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취업 정보는 어떤 경로로 얻게 되는지 어르신들이 저희- 대부분 뭐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이 통계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다는 통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또 어르신들은 이런 게 상당히 소외돼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대중매체라든가 또 우리 고용노동부나 워크넷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반면 우리 어르신들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또 복지관이라든가 뭐 주민자식센터에서 일부 좀 얻으시고 주로 그 지인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얻고 계세요. 그래서 좀 저희 같은 노일자리 센터도 전라북도에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어르신들한테 다가가고 또 어떤 좋은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기관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인터넷이나 SNS 쓰는 분들은 이제 어르신으로 옮겨가면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나마 주민센터라도 찾아가시는 분들은 일에 하고 싶은 의지가 좀 강하신 분들인데, 네. 자, 그리고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좀 앞 차트 연결된 말씀드리는 되겠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이유 한번 물어봤잖아요. 여쭤봤더니 생계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의 이 일은 곧 어떤 삶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쪽이 더 많으신 거죠. 통계적으로. 그리고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또 그 생활이 궁핍해지고 또 노년이 되면은 또 자주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또 의료비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또 의료비 부담 또 가중되면서 또 소외받게 되거든요. 일이 없으면 또 사회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우울 빠지시고 또 우울이 또 강해지면 또 자살로 연결되고 예, 예. 일자리라는 게 곧 이런 어떤 삶의 질과도 또 연관되지 않나 이런 게 나오고요. 또 그 제일 중요한 또 생활비 마련에서 지금 60% 70% 가까이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거의 벌어서 써야 된다는 네. 그 통계가 지금 뭐 나와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어떤 자식들이나 친척들이 부양하는 의무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갈수록 희박해지죠. 갈수록 희박해지죠. 네, 먹고 이런 살기가 게, 힘드니까 예, 또. 이런 문제가 어떤 사회적 문제로도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 말씀하시는데 이게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런 문제는 아마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일자리 또 노후 문제를 또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을 하는 것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좋게 생각해서 온 거예요. 나이 들면은 할 일이 없는 것이 제일로 참 고통스러워요. 할 일이 없는 거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뭐 텔레비나 보다가 잠이나 자다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오면은 이제 다른 사람도 만나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준다든가 설명을 해주면 보람도 있고. 노인 열정페이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또 한 40만 개 일자리 계획, 43만 뭐 7천여 개 정도 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결국은 노인 열정페이 그 최저임금 때 2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으세요? 그 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 뭐 우리 대통령께서 뭐 일자리 요거 하나만 내가 5년간 책임지겠다 해서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신데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공공 분야 일자리 확대라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서 상당히 그 의미 있게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7년도에 일단 43만 개 일자리를 정권 말기까지는
80만 개로 확대하신다고 했고 또 네. 급여 부분에서도 22만 원을 40만 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우리가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일자리들을 좀 늘려서 100만 원 미만의 비니점 형태의 일자리를 또 확충하겠다 해주셨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런 예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공공분야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보육예산 이런 누리예산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해주셔서 지금 그 육아 문제에 어떤 숨통을 좀 틔워주셨는데 이 지금 복지 분야,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매칭 비율이나 국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전라북도가 상당히 그 지방 재정이 열악한 시도다 보니까 네. 그 매칭 비율이 현존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늘려주시기만 하면 아마 전라북도는 그게 큰 혜택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국비 지원이 그 어느 정도 한 이루어져야 70에서 되는데. 80%라도 좀 확대가 돼야 좀 지방재정이 열악한 저희 같은 시도에도 좀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큽니다. 네.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날짜를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에 화산체육관이죠? 예. 네. 우리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위해서 중앙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사업 역시 이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행사 관련돼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방에서 하는 건 아마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뭐 최초지 않을까 하는 걸로 자부할 수 있는데요. 좀 고령화 시대에 그 베이비부모 세대가 좀 본격적인 은퇴까지 겹치면서 더 이상 우리 노인 빈곤, 노인 취업 이런 게 지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인식과요. 또 고령화율이 제일 높고 또 도시와 농업 간에 공존하는 전북에서 이런 노인 일자리 한마당이 개최하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날 이제 하루 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어떤 일자리들이 이제 이곳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고 현장에서도 채용이 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뭐 저희가 뭐 하루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4, 5개월 전부터 쭉 준비를 해왔고 그랬겠죠. 또 박람회가 또 끝난 이후에도 또 저희가 사후 관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르신들 취업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하루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박람회 저희 주제를 또 성장과 동행으로 좀 저희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노인 일자리에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좀 질적인 면에서 저희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면이 강하고요. 또 EM과 같은 또 친환경 일자리라든가 네. 또 우리 보육, 간병, 요양 등 어떤 보육형 또 우리 복지 서비스형 일자리 또 우리 사회경제적 그 일자리와 또 일부 또 3D 프린팅이라든가 또 뭐 드론 같은 좀 미래 일자리도 저희가 좀 소개할 예정입니다. 좀 다양하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세대 간 저희가 통합을 강조하는 박람회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자원봉사자들을 청소년이라든가 대학생 한 150명을 저희가 좀 유치해가지고 그 자라는 세대에게 그 노인 일자리의 이해와 또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계기를 좀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대 간 지금 잔절돼 있고 어떤 갈등 구조로 이렇게 좀 사회에서 바라보는 게 강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화합과 통합으로 가는 어떤 인식 개선의 장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겠죠. 노인 일자리 이렇게 늘리다 보면 또 근속연수 늘리다 보면 청년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오해라든지 네.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없애자고 하는 취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 어떤 노인 일자리 확대 얘기가 꼭 나오면 네. 꼭 따라붙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청년 세대의 어떤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서로 그 대립의 구조로 지금 많이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좀 상생과 서로 윈윈하는 일자리로 저희가 좀 바라봐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바라보는 일자리는 정규직이라든가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원하는데 우리 노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제 일자리라든가 또 청년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농어촌 인력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경비 쪽의 어떤 단순 일자리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겹치지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막연한 생각으로 어르신들의 정년이라든가 일자리가 늘어나면 좀
그 겹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예를 들어드리면 뭐 임실 치즈마을 이런 사례를 들어드리면 맨 처음에는 그 할머니들은 그 치즈로 돈가스나 이런 요리를 만드시고 우리 할아버님들은 네. 체험장에 오신 우리 체험객들을 이렇게 경운기로 이렇게 운송해드리는 일을 하면서 이 체험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회계라든가 우리 일자리가 더 늘어난 어떤 사례가 있거든요. 또 우리 네. 저희 완주의 안덕마을이라든가 또 우리 뭐 박사골엿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이 이런 마을길이나 체험이라는 게 강화되고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세대 간에 서로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청년 일자리들을 오히려 이 우리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멘토가 돼서 이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지식들을 전달하는 그 세대 통합의 어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지 않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그러면은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는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합니까? 기업의 참여를 좀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게 뭐 취업 박람회다 보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0개 업체를 목표로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노인들을 채용하는 업체가 뭐 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어르신들을 한 기업이 뭐 채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채용하는 거죠. 그 숫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 목표를 70개로 잡아놓는 이유도 일반 청년 뭐 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 30개만 해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 70개를 잡아놓은 이유도 한 기업이 한 분씩이라도 좀 채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무리하게라도 좀 채용 그 박람회 참여 업체를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붐업 조성을 위해서도 이게 이제 뭐 한 번 행사를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회 대회지만 내년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또 큰 행사 마치고 또 작은 규모라도 이렇게 일자리 한마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번 행사 통해서 적어도 몇 분 정도는 좀 현장 채용이라든지 추후 채용이라든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많으면 좋겠지만 예, 항상 꿈을 좀 크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열악한 이 지역에 또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해 주신 분들의 또 부응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원래는 뭐 한 20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맥시멈 한 300명까지도 지금 저희가 사전에도 좀 한 100여 분 또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지금 계속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 그날 행사장에서도 한 50에서 또 100여 분, 또 사후에서도 또 저희가 한 8월, 9월까지도 한 또 100여 분 해서 그리고 3단계로 또 일자리 그 채용,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그래서 한 300명 정도까지도 한번 욕심을 한번 부려보자. 그래서 저희 뭐 직원분들이라든가 또 도내 이런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분들이 진짜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갈수록 이제 우리 지역도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일자리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지금 뭐 60살 넘었지만 3대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지만 그래도 일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또 일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벤치마킹이 빨라서 서로가 다 공유를 하게 되는데 뭐 로컬 푸드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전라남도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표창도 많이 받고 일찌감치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는 좀 우리보다는 앞서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까요? 역시 인프라 지원입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사로 계셨던 이낙연 총리님께서 가신 이유도 아마 일자리를 잘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아마 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전라남도가 잘한 이유가 그 지사님이야 그 공무원님께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일자리 지원을 뭐 체계적으로 또 과감히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아마 5년 연속 이런 1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노인 일자리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는 그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심이나 대규모의 어떤 투자가 없이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버 택배라든가 또 뭐 어떤 그 시니어 코디네이터 병원 쪽에 이런 사업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또 극장에서 또 일하시게 해주신다든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 지원만 가지고는 좀 안 되거든요. 인력 인력 지원까지. 지원까지도 또 이런 또 센터
또 확대라든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떤 인력 지원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회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직원 하나 한 분의 어떤 개인적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숫자적으로 또 어르신들의 어떤 서비스가 가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어떤 지방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인프라 확대에 네. 좀 더 많은 투자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대기업 임원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소일거리로 정말 금전적인 것보다는 소일거리 차원에서 아파트 경비원 하시다가 이제 주변에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제 그만두신 경우를 보면서 뭔가 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다양하게 해놓으면 반찬 가지수 늘리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좀 접근하기 용이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인프라라든지 예산이 또 뒤따라준다는 그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많이 이제 뭐 앞으로 3년 안에 뭐 엄청나게 뭐 지금 나오실 건데요. 예. 이분들은 이제 학력 수준도 높고 또 요구사항도 좀 다양하죠. 또 이분들이 뭐 옛날처럼 뭐 단순 노무직이나 아까 경비 청소직에 종사하시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분야들은 또 다양하고요. 이런 게 저희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이제 도하고 좀 약간은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스페이스 코어기라고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실버 스페이스 코어기라 해서 이런 어떤 사무 공간이라든가 이분들의 창업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원하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고 또 이분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임이라 소모임 같은 거라든가 또 지원 사항들을 한데 모여서 원섭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지금 이제 전라북도와 같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청년 세대와 같이 네. 코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국적으로 새로운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꿈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도 이루어진다면 또 금상첨화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노인들에게는 일자리가 뭐 생계형이든 또 소일거리든 중요한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도 외국 보면은 뭐 60대 애널리스트들도 또 많고 70대 얼마 전에 또 승무원 하시던 분도 이제 퇴임하셨던데 그런 노인들이 일하는 문화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뭐 경로 효친 사상이라든가 뭐 내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되나 어떤 그 아무래도 저희 지금 주변에는 그런 그 남의 눈을 의식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좀 잠재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를 이제 가감히 좀 내려놓으시고 좀 벗고 탈피해서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사회적 분위기 또 이걸 사회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도 또 어떤 장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들이 많이 지금 생겨가지고 예.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부분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네. 이런 취업, 창업 또 어른 새로운 어떤 그 제2의 인생 사는 거라든가 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좀 국가나 사회가 특히 예. 언론에서 좀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보단한 삶 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복지관 하나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일자리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네. 6월 또 노인 취업 관련돼서 지금 강조 주간이라고 하는데 6월 22일입니다. 많은 분들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한마당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좀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누구나가 이제 잠재적 노인이라고 하지요. 진 로스탠드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한 절대 노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또 했던데요. 미리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